자식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이 더 많아지시나요? 젊을 땐 그래도 바빴습니다.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잠 재우고.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밥 세 끼 챙기면 됐고 학교 잘 보내면 됐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은 한가한데 마음만 자꾸 바빠집니다. 잘 지내나? 밥은 먹나? 직장 생활은 괜찮나? 애들은 잘 키우나? 전화해봐야 잘 지내요 한마디에 더 물을 말도 없고 그렇다고 안 물을 수도 없고. 왜 이럴까요? 왜 나이 들수록 자식 걱정은 더 커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마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지 5년째.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삽니다. 가까운 것 같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그렇듯 바쁩니다. 명절에 오고 어머니 생신에 오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며느리가 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소리가 다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에 의무감이 묻어납니다. 어머니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오면 괜히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애들은 감기 안 걸렸어? 아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예, 잘 먹어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애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내 끊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라 끊을게요. 어머니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립니다. 내가 왜 이러나? 이제 다 컸는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가?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좀 짜증 섞여 들립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아, 예. 먹었어요. 엄마, 저 지금 애들 재우는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끊어. 뚝.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반쯤 남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딸이 결혼해서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차가 16시간 차이 납니다. 여기가 아침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1시 50분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습니다. 2시 정각. 전화가 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화면에 뜹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엄마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리고 10분. 딸은 최근 일을 이야기합니다. 회사 일, 남편 일, 집 수리한 이야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장 봐야 돼서 끊을게.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안녕. 뚝. 통화가 끊어지면 어머니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봅니다. 딸의 얼굴이 사라진 검은 화면을.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딸의 SNS를 확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어디 갔나, 뭘 먹었나, 사진 속 표정이 밝은가, 지쳐 보이는가. 사진에 남편이 안 나오면 둘이 싸웠나? 사진이 며칠 안 올라오면 무슨 일 있나?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안 보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다들 장성에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 둘째는 서울, 막내는 대전. 다들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들이 걱정해서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 하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가 좋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녁만 되면 외롭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엄마, 힘드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까봐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바쁜데 오지 마라. 괜찮아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5일 내내 아들이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과일도 사놓고 주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 둘이 뛰어들어와 할머니 하고 안깁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컸네. 밥 먹고 얘기하고 TV 보고 4시간쯤 있다가 아들이 일어섭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애들 학원 있어서.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라. 차가 떠나고 어머니는 현관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봅니다. 아까까지 시끌벅적하던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참 이상합니다. 애들이 어릴 땐 내 손에 다 있었습니다. 밥도 내가 먹이고 옷도 내가 입히고 아프면 내가 안고 병원 가고 그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데 걱정만 더 커집니다. 안 보이니까 더 걱정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서운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인연이라니. 10달을 뱃속에 품고 죽을 고생해서 낳고 밤새워 기저귀 갈고 아파서 끙끙거리면 같이 안 자고 학교 입학하면 가슴 졸이고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걱정하고 결혼하면 집 마련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쏟아부었는데 인연이라니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 와준 사람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쯤 같은 집에서 같이 살다가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너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 내가 키웠으니 내 것, 내가 먹여 살렸으니 내 것.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러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연락 한 통 없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은 애초에 내 뜻대로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살러 왔습니다. 잠깐 내 집에서 내 보살핌을 받았을 뿐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다 챙겨야 한다. 그런데 그건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자식이 힘들까봐가 아니라 내가 불안하니까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한 건 자식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서입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오면 섭섭한 건 자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 생각하는데 집착이라니. 내가 얼마나 애를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잘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하면 우리는 놀랍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거기 좋은 회사잖아. 자식이 말합니다. 응,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 다른 일 해보려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다른 일은 뭐 하려고? 돈은 어떻게 벌고?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이 순간 우리는 자식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애가 잘못되면 어쩌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내가 못 키운 것 같잖아. 자식이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엄마가 도와줄 거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불안이 앞서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전화 안 오면 잘 지내나 보다. 연락이 뜸하면 바쁘게 잘 사나 보다. 안 물어봐도 알아서 하겠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챙기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게 기다려주는 것. 자식이 나를 찾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붙잡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내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자식은 내 인생에 와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한동안 같이 걸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립고 가끔 보고 싶고 가끔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 마음이 자식을 너무 무겁게 한다면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 자라왔듯이 그 아이는 지금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 좀 챙기며 삽시다. 자식 걱정하느라 내 하루를 다 쓰지 말고 자식 생각하느라 내 마음을 다 태우지 말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그게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다.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지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